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전환기를 이미 지났어야 했고 또 창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. 좋으나 싫으나 창조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.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20세기형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. 21세기가 지난 지도 꽤 됐는데, 그러니까 21세기형으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환하지 못한 채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. 김영삼 시대에는 IMF 환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했죠. 지금까지 다른 나라, 특히 일본을 모방해서 오는 이 경제 모델, 사회 모델, 우리의 정신 모델이, 멘탈 모델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. 그럼 김영삼 이후에,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, 김영삼 이후에 김대중, 노무현이 10년 동안 이 전환을 다 해줬었어야 됐어요. 그런데 전환을 다 못했단 말입니다. 창조의 시대로 들어가는 전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된 거예요. 이 전환이 안 된 거예요. 대전환의 시기에 전환을 다 못했죠. 일부 했을 뿐입니다. 외교적으로도 일부 했고 남북관계도 일부 했고 다 일부씩만 하고 그 다음에 순 사기꾼들한테 넘어간 거죠. 이명박한테 넘어갔고 박근혜한테 넘어갔고 문재인이라는 이 사실은 뭐 나는 그 속마음으로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가만히 있다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넘어왔어요. 그리고 그거를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에게 넘겨준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건 20년을 지금 윤석열이 다 5년을 채운다면 건 20년을 어떻게 했어요? 전환을 시킨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갔어요. 이거 심각한 거죠. 그래서 나는 20년을 생각해야 된다. 20년. 지나간 20년을 생각해서 앞으로 20년을 진짜 빡세게 전환해야만 겨우 우리 후손들이 이 창조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되지 않을까? 아주 짧게 잡아서 20년입니다. 저는 한 3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하면서 전환의 기초를 쌓으면서 다시 그 위에다가 창조의 기초를 쌓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? 이재명밖에 없다.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, 어떻게 설계해야, 어떻게 운영해야 이 전환의 계기를 다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창조의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.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. 그럼 누가 이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.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,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이재명만 한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이재명에 집중하자는 거예요. 그러면 이재명이 사람 보는 눈도 있어요. 그거는 조금 기본적인 대인 이해력, 그다음에 조직 인지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조금만 내 강의를 이재명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 듣는다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아주 총명한 사람이니까. 그래서 사람을 잘 쓰면 훌륭한 사람들을 잘 쓰면 추미애라든지 김영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쫙 깔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뭐 송영길도 괜찮아요.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약간 송영길은 좀 내가 충고해 줄게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.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본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이재명을 도와서
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. 근데 이제 고집불통이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, 이렇게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, 그래서 문제인데,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요. 송영길은. 그리고 쓸만한 사람을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. 이 정치판에서 누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. 그럼 이재명도 찾겠지만 나도 찾아주는 거예요. 내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니까 찾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찾아서 이렇게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봐라. 그러면 이 좀 영민한 사람은 한 6개월만 일해보면 알아요. 금방 이 사람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합니다. 근데 문재인 같은 사람은 5년 동안 일해봐도 누가 누군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다 흐바리 같은 놈들만 데리고 쓴 거지 지금. 조국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해찬과 조국에 대해서 내가 강의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그 조국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이해찬과 비교해서 조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, 그 인사조직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은 토요일이네요. 토요일도 강의에 좀 많이 들어오셔서 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국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,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조국은 지금.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. 이재명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죠. 추미애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. 김용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. 내 정치인으로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일을 내가 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가, 이런 것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김용민은 이 젊은 사람인데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. 김진표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그거 보면 그냥 나중에는 김진표를 보면 웃음이 나와. 웃음이 나와. 아유, 그런 머저리 같은 사람을 국회의장을 뽑아놓고, 이게 다 친문 세력들이 하는 짓이었어요. 내가 지나놓고 보면 친문 세력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, 민주당에. 지금 뭐 이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뭐 이재명 자기가 그 친명 세력인 것처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친문 세력이었습니다. 지나놓고 보니까. 자, 심판의 날은